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영열사수 두 번째. 오늘은 박환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시게요. 영의 박환. 행용하는 영이 깨끗하게 변하는 것을 박환이라고 한다. 영의 박환 목적은 영의 환골 탈태에 있다. 즉 영이 험한 기운을 털어내고 유연하게 순환된 생기를 만드는 데 있다. 여기서 환골 탈태 들어보셨어요? 영의 험한 기운을 털어내고 유연하게 순화된 생기를 만드는 데 있다. 그래서 누추한 영은 고운 영으로, 늙은 영은 젊은 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누에가 잠을 자고 깨어날 때에 허물을 벗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마찬가지로 용도 박환할 때 박환을 통하여, 여기서 박환은 벗길 박자, 바꿀 한자네요. 그래서 껍질을 벗고 바꾼다, 그런 뜻이에요.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듯이, 매미가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나듯이 그것 보고 박환이라고 한다. 거친 용에서 고운 용으로, 험한 용에서 순한 용으로 바꾸는 것을 다 박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트는 것도 박환,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바꾸는 것도 박환, 바꾸는 걸 전부 다 박환이에요. 용도 박환을 통하여 험한 살기를 벗고 유연하면서도 깨끗하게 변한다. 박환하지 못한 용은 거칠고 딱딱하며 마르고 딱딱하다, 탁하다. 이를 늙은 할머니와 비유하기도 한다. 늙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박환하지 못하는 용은 혀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박환한 용은 맑고 부드럽고 밝다. 마치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같다. 젊은 부인만이 귀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용도 귀한 혀를 결제한다. 박환의 방법은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한다. 하나는 행용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이 크면 클수록 용도 기세 있게 변하여 더욱 귀한 혀를 결제한다. 둘째로는 영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행용 도중에 가늘었던 용맥이 두터워지고 급하게 내려오다가 완만하게 되고, 거칠고 험준한 석산에서 점차 곱고 유연한 흑산으로 바꾸는 것도 박환이라고 한다. 혈은 험한 용에서는 맺지 못한다. 항상 맑고 부드러우면서 기세 있게 생동하는 용에서만 결제한다. 때문에 박환은 용의 행용에서 매우 중요하다. 용의 과역. 행용하는 용은 험한 기운을 털어내고 순한 생기를 얻기 위해 많은 변화를 한다. 그 중에서도 과엽은 매우 중요하다. 과엽이란 산봉우리와 산봉우리를 이어주는 고개로 가늘고 낮은 부분이다. 용의 기복에서 복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엽이다. 과엽은 추풍령, 한계령 할 때 령, 고개령 있잖아요. 그 과엽은 고개를 말해요. 고개.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결의는 과엽하고 달라서 영사, 송사가 있는 부분을 결인이라고 그런다. 여기 결자는 매질 결자, 인자는 목구멍 인자거든요. 그래서 결인처에서, 저쪽 결인처에서 이쪽 결인처를 일절이라고 그런다. 저쪽 결인처에서 봉우리마다 일절이라고 안 해요. 봉우리가 100개면 100절 그걸 안 해요. 영사, 송사가 있는 데를 일절이라고 그런다. 영사, 송사가 있는 그것을 결인이라고 하고, 그것을 영사, 송사가 있는 데서, 영사, 송사가 있는 분수척상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잖아요. 분수척상에서 용을 잰다. 입술용을 잰다. 대나무도
대나무도 가지가 아무데나 뻗지 않아요. 대나무 매듭에서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엽하고 결인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굴곡이나 위, 여기는 비틀비틀 위자거든요. 그래서 굴곡은 위아래로 변화가 오고 위는 옆으로 변화가 와요. 그래서 뱀처럼 가는 것은 위라고 그래요. 자벌레처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은 굴곡이라고 하고요. 용에서 잘룩하고 묶어진 부분을 과엽이다. 과엽은 전진 행용하는 용의 생기를 모아 묶은 용의 허리 부분으로 노출이 심하다. 때문에 용이 성질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책이 표현이 잘못됐어요. 과엽체에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결인체에서 봐요. 그래서 용법책에서는 과엽 결인처가 용의 진전 발현처라고 그렇게 써졌어요. 결인처를 가리켜 용의 진정 발현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용의 생황사절과 기륭하복을 판단은 주로 이곳에서 한다. 과엽처의 형세는 마치 호랑이나 사자의 허리처럼 가늘고 힘이 있어야 좋다. 여기서 결인처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잖아요. 결인처 흙의 색깔을 보면은 혈처의 흙 색깔을 알 수 있고요. 토질도 거기서 알 수 있고, 또 거기서 천산 72룡을 재요. 천산 72룡. 그래서 천산 72룡에서 경자로 내로냐 병자로 내로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어느 용으로 내로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무엇이 부족하겠다, 후손들이 어떻게 살겠다, 뭐 장관이 나오겠다, 거지가 나오겠다, 불구자가 나오겠다, 여기서 천산 72룡에서 거의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짧고 기이하면서도 밝고 튼튼해야 좋은 과엽이다. 과엽의 목적은 주령의 험하고 억센 기운을 털어내고 용맥을 소료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래야 생기를 순수하게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목적은 용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있다. 그래야만 생기를 모아 해를 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엽이 없는 용은 아무리 외견상 그 기세가 왕성하게 보여도 힘을 쓸 수가 없다. 아무리 큰 용이라도 과엽이 없으면 혀를 결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엽이 없는 용을 가룡이라고 한다. 과엽의 형태와 종류는 다양하고 그 방법 역시 가지각색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과엽은 벌의 가는 허리와 같다. 봉효잖아요. 벌의 허리 봉효. 또 학의 부드러운 무릎과 같은 학슬협도 있어요. 벌의 허리처럼 짤룩하게 생긴 것은 봉효협. 벌의 허리처럼 짤룩하게 생긴 것은 봉효협이에요. 또 학슬협, 골짜기하고 골짜기 사이에, 아니다, 봉우리하고 봉우리 사이에 적은 봉우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학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과엽들은 결인처나 과엽들은 좌우묘유로 와요. 좌우묘유로. 그래서 짧찜하다. 과엽의 형태에 따라서 반드시 오면은 직협, 꼬부러져서 오면은 곡협, 길면은 장협, 짧으면은 단협, 가늘면은 세협, 높은 데가 있으면은 고협, 낮은 데가 있으면은 천전협, 또 십자협, 왕자협, 도수협, 관주협으로 나눈다. 뭐 십자는 십자처럼 생겼고 뭐 그런 거잖아요. 도수는 물을 건너는 것, 관주협은 봉우리가
꿰어낸 구슬처럼 그렇게 방울방울 생겼어요. 관주엽. 암행어사 머리에 모자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구슬, 그렇게 생겼어요. 이와 같은 각종 과엽은 밝고 부드러우면서 단단하다. 또 바람이나 무르 침범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과엽처는 노출이 심한 관계로 바람이나 무르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때문에 과엽 앞뒤 기한 곳에서 불뚝 솟은 곳에서 양팔을 벌린 것 같은 작은 능선이 뻗어 과엽철을 감싸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양팔을 뻗어서 과엽철을 보호해 주는 것이 영사송사예요. 영사송사가 없으면 과엽, 영사송사가 있으면 결인, 그래요. 이 능선의 형태가 영을 보낸 쪽이나 받는 쪽에서 보면은 8팔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네팔 거팔이라고 부른다. 한문으로는 보낼 송자, 송사, 맞이할 영자, 영사, 이렇게 성사, 영사가 있는 데는 결인처, 아주 중요해요. 송사, 영사가 있는 데는 결인처. 거기서는 용을 재요. 무슨 용이냐? 천산 72용은 무엇으로 먹었냐? 그걸 재고, 영사, 송사가 없는 데는 그냥 기복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